안녕 친구들, 감자수학이야. 오늘은 1차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리고 1차식의 곱셈과 나눗셈도 배워볼 거야. 1차식이 뭔지를 알아보려면 그 전에 배워야 할 것이 몇 개 있어. 첫 번째는 항이라는 건데 숫자나 문자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걸 뜻해. 두 번째로는 상수항이라는 거야. 상수항은 문자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뜻해. 마지막으로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뜻해. 여기서 숫자를 볼 때 반드시 그 숫자 앞에 부호까지 빼먹지 않는 거 꼭 기억하자. 내가 오른쪽의 예시를 한 개 보여줄게. 일단 여기서 항은 총 2개야. 곱셈으로 이루어진 게 2개니까. 그래서 항을 각각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상수항은 40이 되고 A의 개수는 5가 아니라 -5라고 해주면 돼. 다른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 여기서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렇게 총 3개가 되는 거야. 부호도 빼먹지 말고 꼭 써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상수항은 뭘까? 5라고 쓰면 틀리니까 꼭 부호도 같이 챙겨주자. 마지막 개수를 볼 건데 문자가 2개 보이지? 하나는 x, 또 하나는 y. 각각의 개수를 따로따로 말해볼게. x의 개수는 x 바로 앞에 숫자 7이 되고 y의 개수는 y 바로 앞에 숫자니까 4라고 하지 말고 -4라고 하면 돼. 이제 안 헷갈리겠지? 실제로는 부호에 실수가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이 문제를 잘 기억하자. 자, 이번에는 다항식과 단항식이라는 걸 배워볼게. 일단 단항식은 항이 딱 한 개로만 이루어진 거야. 단 한 개로 이루어졌다 해서 단항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때? 그리고 다항식은 항이 한 개인 것도 되고 한 개 이상인 것도 다 되는 거야. 그러면 항이 한 개인 식은 다항식도 단항식도 되는 거겠다. 각각 또 예시를 보여줄게. 단항식은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다항식은 한 개 혹은 2개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했지? 오른쪽 종이에 식을 띄워볼게. 친구들이 어떤 식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일단 첫 번째, 이거는 항이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단항식도 되고 또 다항식도 되겠다. 이거는 어때? 항이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다항식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제 1차식을 배우기 위한 마지막 개념이야.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 우선 차수라는 걸 배워볼게. 차수라는 것은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총 개수를 뜻해.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바로 예시를 보자. 첫 번째 예시는 이거야. 3이랑 A가 총 2개 곱해져 있어. 이거를 3A 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A가 총 2개 곱해졌지? 그래서 이 식의 차수는 2가 돼. 한 번 더 봐보자. 오른쪽 종이에 다항식을 띄울게. 여기서 문자는 A랑 Y가 보이는데 A가 있는 항은 이렇게 곱해진 거야. 그러면 차수는 2가 되는 거야. Y가 있는 항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럼 이 항의 차수는 4가 되는 거지. 혹시 어떤 다항식에서는 같은 문자로 차수가 여러 개 나오면 그때는 몇 차라고 해야 할까? 헷갈릴 것 같아서 내가 문제를 가져왔어. 우선 답을 알려줄게. 그럴 때는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보면 돼. 예를 들어 아래 다항식은 A라는 문자로 앞에 항은 2차, 뒤에 항은 1차잖아. 이럴 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제일 큰 차수를 말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다항식의 차수는 2차가 돼.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1차식은 뭘까? 눈치챈 친구들 있지? 다항식의 가장 큰 차수가 1인식을 바로 1차식이라고 해. 1차식을 한번 보여줄게. 밑에 보면 x라는 문자의 차수가 1이니까 이 식은 1차식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짱 중요한 거니까 다들 집중하자. 문자가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1차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야.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주자. 정리할게. 문자가 분모로 내려가면 다항식이 아닌 거 정말 중요해. 자, 그럼 이 식은 어때? 내가 많은 학생을 가르쳐봤는데 이런 거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가져왔지. 친구들은 이게 1차식이라고 생각해? 보통 10명 중에 8명은 아니라고 말하는 문제야. 정답은 바로 1차식 맞아. 어라? 방금 내가 분모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상하다, 그치? 이게 바로 함정이야. 잘 보면 문자가 분모에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분모에 있는 거야. 이런 문제는 문자가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해. x는 분모에 있지 않으니까 다항식 맞고 차수가 1이니까 1차식이 맞는 거야. 한 번 더 복습하면
숫자는 분모로 내려가도 괜찮아. 알겠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 포인트 강의 한번 할게. 다들 집중. 각 항의 부호 빼먹지 말고 잘 쓰기. 가장 큰 차수를 보면 돼. 문자가 분모에 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자. 지금까지 1차 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제 그 식으로 곱셈과 나눗셈 하는 법을 배워볼 거야. 단항식과 숫자의 곱셈과 나눗셈을 해볼게. 정말 간단해. 그냥 숫자는 곱해서 문자 앞에 쓰면 돼. 순서 다들 기억하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잊은 친구는 복습하고 오자. 숫자를 먼저 쓰고 그 뒤로는 알파벳 순서에 문자를 써주면 돼. 곱셈은 당연히 생략하는 거 알지? 혹시라도 복잡한 식이 나오게 되면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할 거야. 마지막으로 나눗셈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나눗셈 뒤에 수를 뒤집는 거. 이름 기억나? 역수로 만들어서 곱해주면 돼. 하나씩 천천히 봐보자. 내가 몇 가지 예시를 써볼게. 여기서 숫자끼리 곱해서 6이라서 문자 앞에 쓰기만 하면 돼. 두 번째는 숫자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0이니까 문자 앞에 쓸 때 부호 조심하기. 마지막 세 번째 예시야. 여기 두 수의 곱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것도 조심해줘. 그 뒤에 문자 B를 써주면 끝이야. 어때? 너무 쉽지? 여기서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이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여기 잘 봐봐. 우선 교환법칙이란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에서 위치를 바꿔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위치를 교환한다고 생각하자. 결합법칙은 결합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에서 어떤 두 개를 먼저 곱해도 그 결과는 같다는 걸 말해줘. 이것도 쉽게 괄호로 결합한다고 생각하자. 이제 나눗셈이 있는 식을 해보자. 먼저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면 돼. 그래서 뒤에 수를 역수해주면 어렵지 않아. 예시 문제 보여줄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 역수해주었어. 그 다음에 약분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지금은 2로 약분이 되니까 정답은 그냥 A가 되는 거야. 한 번 더 예시를 보자. 이것도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 역수를 해주고 이것도 2로 약분이 되네? 좋아, 그럼 써줄 때 부호만 조심하자.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A. 이번에는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식을 계산해 볼 거야. 이게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힘내. 지금 보여주는 건 분배법칙이라는 건데 괄호식에 어떤 값이 하나씩 순서대로 곱해지는 거야. 여기를 보면 괄호 앞에 문자 A가 곱해져 있으니 A를 B랑 C한테 한 번씩 분배해서 곱해주면 돼. 마찬가지로 괄호 뒤에 A가 있을 때 A를 괄호 안에 하나씩 분배해서 곱해주면 돼. 그러면 AB 더하기 AC가 되는 거야. 예시를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지. 괄호 앞에 숫자 4를 분배할 거야. 괄호 안에 각각 4를 곱해서 써줄게. 그러면 4A 플러스 8. 괄호 뒤에 숫자 2가 있을 때도 똑같이 2를 분배하면 돼. 그러면 30 마이너스 6Y 이렇게 쓰면 정답이 돼. 어렵지 않지? 이번에는 나눗셈이 있는 식도 해보자.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집중해서 잘 보자. 일단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를 쓸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2를 분배하자. 하나씩 곱해주면서 써볼게. 20과 4는 4로 약분해주고 8이랑 4도 4로 약분이 되는 거 보이지? 답을 쓸 때 조심해야 하는 거 뭐다? 바로 부호. 부호는 항상 조심해야 해. 정답은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 드디어 오늘의 마무리. 감자 퀴즈.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단항식인 것을 모두 골라봐.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는 화면을 터치해서 잠시 멈춰두고 풀어봐도 좋아. 하나씩 정답을 공개할게. 첫 번째는 항이 두 개니까 다항식이라 X. 이거도 항이 두 개로 다항식이다. 마지막은 문자가 분모에 있어. 그러면 다항식이 아니라고 했었지?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1차식인 것을 모두 골라보자.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게. 두 번째는 B의 차수가 3차니까 3차식이고 오른쪽 식은 Y의 가장 큰 차수가 2니까 2차식. 가운데 1은 숫자니까 상수항이야. 상수항은 1차식이 아닌 거 기억해. 마지막은 문자가 분모로 내려가서 안 되는 거였어. 조금 헷갈린다면 다시 한번 복습하자.
세 번째 문제야. 다음 다항식을 보고 질문에 답을 하면 돼. 첫 번째부터 답을 찾아보자. 일단 항은 총 3개지? 여기서 부호 빼먹지 말자. 두 번째, x제곱의 개수는 2. 세 번째, y의 개수는 -1. 마지막 네 번째, 상수항은 3이라고 하지 말고 부호 조심. 그래서 -3이야. 네 번째 문제, 다음을 계산해보자. 정답은 숫자끼리 곱해서 앞에 써주면 6a가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나눗셈을 먼저 곱셈으로 바꿔주고 역수를 써줄게. 그러면 정답은 -48b. 오늘의 마지막 문제 계산해보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2의 역수는 2분의 1이니까 하나씩 분배해서 곱해주자. 그 다음엔 약분이 되는지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써주면 정답은 -x 플러스 2. 오늘 수업은 끝이야.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제도 꼭 풀어보는 시간 가져야 발전할 수 있어. 문제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면 감자수학으로 와.